조금씩 마스크 안 쓴 얼굴들이 익숙해지지만 직장에서는 벗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죠. 상사의 갑질이나 고객의 무례함을 견디고 미소 띈 표정, 이른바 스마일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관리인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아침입니다. 근무 초소 바로 앞에서였습니다. 박 씨는 사망 직전 동료에게 호소문을 남겼습니다. 관리소장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며 동료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아파트 곳곳에 소장의 갑질 의혹을 고발하는 전단을 붙였습니다. 10여 년간 근무한 박 씨를 인사권도 없는 소장이 칼춤을 췄다. 부당한 인사 조치,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경비 반장이었던 박 씨는 지난주 경비원으로 강등됐고 소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 조회를 가면은 목소리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다시 해봐. 아니 60 먹은 사람이 74살 먹은 사람인데 그러면 됩니까? 동료들은 넉 달 전 소장이 새로 온 뒤로 경비 업무가 급증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30분씩 정문에 가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오후에는 50분씩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도 5분이면 끝나잖아. 근데 둘이서 이 옷을 벗지 말고 입은 상태로 6시 반까지 여기 앉아있어요. 염색을 해라. 검은 머리로 하라는 거지. 신발 같은 것도 검은색으로 신어라. 관리소장은 갑질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차 단속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머리 염색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미화 노동자 한 명도 지난 9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는데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좀처럼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 또 이런저런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그 속사정을 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경비실, 화장실 변기 바로 옆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그 변기통 데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음식을 꺼냈다 먹었는데 진짜. 단지 내 다른 경비실, 전기밥솥을 두고 화장실에서 밥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반지하로 구불구불 난 통로를 따라가면 휴게시설이 나옵니다. 빈 공간에 커튼을 쳐놓고 외부에서 호스로 물을 끌어와 샤워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로 환풍시설도 없어 습하고 악취까지 풍깁니다. 지하에는 원래 한국도 없어요. 냉난방 시설은 없고 그냥 여러 저기 준비시켜놓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휴게시설을 최소 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은 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2018년부터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간 153건으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 개선비의 20%를 부담스러워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달 들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령도 신설됐지만 근로자 수로 정하는 대상 사업장을 두고 논란입니다. 하청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A라는 아파트에 정부 종사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전부 합했을 때 그걸 상시 근로자 수로 하는 거냐.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까지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아직도 경비원 업무가 아닌 일을 한다든지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여전한 현실입니다. 민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실을 서성이더니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 제대로 근무하고 있어? 뒤졌어.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아파트 주민. 물건을 집어던져 경비원은 손을 다쳤고 이 일로 받은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협박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살다 보니까 좀 진짜 죽고 싶다. 우울하더라고요. 사는 게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 듣고 나니까.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 법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조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경비원들이 대신 밀어준다든지 천지 작업을 한다든지 경비원들 일이 아닌 것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된 법은 업무 범위만 한정하고 있을 뿐 인식을 개선하거나 폭언 폭행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2년 전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을 비롯해 일부 보완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선 여전히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경비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경비원에게 거친 욕설을 합니다. 빨리 오라 그래. 출장 오라. 비켜. 뭐하는 소리야. 이렇게 시간 이렇게 남아? 빨리 비켜. 비키세요 아저씨. 비키세요 아저씨. 들고 있던 종이로 경비원의 얼굴을 치기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붙여놔라. 이렇게 많아. 똑같은 거니까 하지 마. 뭐 하신 거예요? 사람 얼굴 치죠. 발단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남성이 문제 삼은 종이는 이 주차 위반 안내문입니다. 당시 남성이 자신의 SUV 차량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세웠고 경비원이 이 안내문을 차량 앞유리에 두고 온 겁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다 화를 입은 건데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하면 안 된다.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된다 하면 칼로 뭐 찔러버리겠다고 이러셨던 분도 계시고. 보다 못한 다른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딱 보는데 욕도 하시는 것 같고 보안팀은 입주민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2020년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망 이후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 등이 마련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올 4월까지 관내에 접수된 경비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218건 가운데 갑질과 관련된 건 10건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을 병 중에 병이거든요. 개별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는 부담이 되거든요. 갑질과 괴롭힘은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많아 법적 처벌 기준을 더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경비원과 상생하는 모범 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어제 저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입주민은 경비원이 졸고 있어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당시는 휴식 시간이었고 해당 경비원은 졸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50대 입주민이 경비실 앞에서 75살 경비원을 때렸습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놈이 그렇게 해서 쓰겠냐고. 아니 누다리씨 나를 계단으로 밀더라고요. 맞다가 정신을 잊어버렸는데요. 병원이고 말이요. 기절까지 한 경비원은 눈 주변뼈와 이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입주민은 졸고 있는 경비원을 보고 시비 끝에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경비원이 경비실 안에서 졸고 있다고 시비가 되어서 폭행했다고 하고. 하지만 폭행이 일어난 시각은 경비원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또 쉬는 때였지만 졸고 있지도 않았다며
해당 입주민이 이전부터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전축을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에게 막 민원이 들어와서 못 살겠다고 좀 거두시라고 그랬더니 나만 보면 나한테만 시비를 하는 거예요.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입주민은 지난 2014년에도 또 다른 경비원을 때려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해당 입주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